네, 다음 순서는 보통 가상 증강 현실 VR, AR이라고 하면 흔히 화질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염지훈 선임님을 모시고 VR, AR 기기의 광성능 평가 기술의 표준화 동향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 주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염지훈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기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서서 이제 연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측정을 하는, 그러니까 VR이나 AR 기기에 대한 측정에 대한 평가 표준과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부품에 대한 것들을 이제 특성을 평가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이제 메인이 되는 대상 기기는 이렇게 AR이든 VR이든 MR이든 관계없이 머리에 쓰는 형태의 헤드셋 타입의 디바이스들을 이제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현재 출시도 하고 국내에서도 개발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들을 실제로 사람이 썼을 때 어떠한 형태로 영상이 보이느냐, 그리고 그 영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발이든 구매든 어느 쪽에서든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표준화나 이런 연구 동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VR이나 AR 기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쪽 이제 맨 위에 있는 영상 제공 장치라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 분야가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어떠한 가상이던 현실이던 경험을 사람이 인지할 때 들어오는 오감의 정보 중에서 시각이 가장 우선순위에 할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청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상 환경에서 정보를 인지하고 체험을 한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시각에 대한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가상 콘텐츠를 즐기게 하고 싶다면 당연히 시각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나머지 이제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기가 어디에 있는지 트래킹을 한다든지 혹은 영상을 이제 그래픽화하는 렌더링을 한다든지 이런 장비들은 PC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사업화 기회들을 접해온 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기술 부품들, 기술 파트들보다는 영상을 제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산업 개발 초기 단계에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개발에 대한 용어의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바이스를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결국은 여기 자기 오른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작은 디스플레이 패널, 이건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보시는 그런 손바닥만한 화면이 아니고 손톱 정도 되는 크기의 이제 작은 디스플레이 패널이고요. 이 디스플레이 영상을 사람이 실제로 이제 눈앞에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렌즈 혹은 특수 광학계 같은 이런 특수 부품들이 할당이 되고, 이러한 부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영상 제공 장치라는 그 항목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저희가 사실 상용으로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한 혹은 출시가 된 제품들의 이런 사양서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은 뭐 광학적인 성능도 있고요, 뭐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트래킹에 대한 성능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나래비를 세어보면 사실 각 사들이 언급하는 스펙에 대한 강조점이 이런 센싱이나 어떤 배터리 이런 항목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실 디스플레이나 광학계에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영상을 제공하는 성질에 대한 그런 성능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기술은 이미 다른 산업계에서 이미 한 번씩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됐던 분야인데 반해서 이렇게 가상의 스크린을 만들어내서 영상을 제공하는 이런 타입의 이제 디스플레이 스펙들은 제공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스펙을 강조하는 데 굉장히 큰 메리트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영상이 얼마나 밝은가 첫 번째 항목, 그다음에 이제 영상이 얼마나 오밀조밀한, 이제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스크린과 비슷한 개념인데
얼마나 오밀조밀한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해상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상의 기존에는 크기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런 헤드셋 타입의 디바이스들은 물리적인 스크린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썼을 때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화면이 작게 느껴지고 멀리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화면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뭐 몇 인치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각도 단위로 뭐 30도, 40도 이런 식으로 각도 단위로 화면의 크기를 표시한다는 점이 다소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박스라고 해서 일종의 사람이 얼마나 쉽게 범용적으로 기기를 썼을 때 영상을 볼 수 있느냐, 허용 영역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러한 아이웨어, 그러니까 헤드셋 형태의 이제 VR과 AR 기기에서 중요한 광학적 성질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행인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표준화 논의가 2017년부터는 진행이 돼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광학적인 관점에서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큰 범주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EC 산하에 있는 이제 TC에서 이제 아이웨어 디스플레이라는 제목 그 커미티에서는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총 3개의 퍼블리시된 IS 표준이 나왔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측정을 하고 큰 범주에서 이제 어떠한 시스템에서 측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제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필요한 수치라던가 실험 조건이라던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디벨롭이 아직은 덜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조금 더 단계가 많이 남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학술 연구 쪽에서는 이제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연구를 한다라는 거의 목적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사람이 볼 때랑 비슷한 결과물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IS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스탠다드에서 나와 있지 못한 이제 수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실험 조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학술 연구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어떠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지 사람이 눈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결과물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탠다드도 그렇고 이제 논문들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동일한데요. 저희가 어떠한 그 VR 또는 AR 기기들을 검사를 하고 계측을 해서 값을 뽑아낼 때는 측정 장비는 최소한 사람의 눈과 비슷한 형태의 크기와 비슷한 형태의 가동 범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게 이제 양 측면에, 양 사이드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제 2020년과 2020년부터 이제 이러한 VR과 AR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혹은 세트 레벨에서 성능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개발을 하고 이걸 실제 디바이스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기관에서 개발한 건 총 4가지 아이템이고, 첫 번째로는 이제 밝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다른 프로퍼티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영상이 얼마나 선명하고 영상이 얼마나 이제 선예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화질적인 측면들, 그리고 그런 VR 또는 AR 기기들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트래킹을 할 텐데 그 트래킹에 대한 어큐러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추적된 영상들을 사람한테 보여줄 때까지 올라오는데 오는 레이턴시가 어떠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는 기술들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건 이 상위 2개에 해당하는 내용에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의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탠다드하고 논문들에 있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선정한 측정 평가 항목에 대한 이제 측정 방법이라든가 측정 조건들을 수립하고, 실제로 사실 산업에서 이걸 쓰실 기업 분들께서 이러한 프로시저나 이러한 기술을 통해 측정을 했을 때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이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평가하는 이제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요. 이런 평가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VR 또는 AR 기기들에 적용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형태의 세트 혹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영상 제공 장치 모듈들을 이제 광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성질들을 뽑아낼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뭐 휘도에 기반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라던가 혹은 화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계측 장비가 최대한 눈과 비슷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세팅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기별로 적용해서 뽑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했던 거는 이런 계측 대상, 피측정 대상, 그리고 계측 장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의 정의와 그다음에 그 항목들이 갖춰야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눈을 모사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수립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영상의 크기를 잰다 이런 걸 이제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저희가 뭐 가상 영상이 흰색 네모가 있으면 그 영상의 서로 다른 위치들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밝기를 측정하고 그러한 밝기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선의 화각이 어디다라고 이제 디파인을 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절차들을 실제로 검증을 함으로써 적당한지 적합한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택한 건 이제 이런 상용 이미 AR이나 VR 기기들의 출시가 된 제품들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타다성을 먼저 검토를 해보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용 기기들을 모델링을 떠서 지그를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측정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이제 KEA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한 결과물이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계측 장비고요. 이 계측 장비가 사람의 눈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거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혹은 회전하면서 여러 가지 뭐 휘도라든가 밝기라든가 뭐 해상도 같은 항목들을 긁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뭐 이제 사실 그 동안은 측정하는 기준들이 사실 뭐라고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우리는 화각이 40도야라고 얘기를 하고 B라는 회사는 우리는 45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제품을 까놓고 보면은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게 이유는 뭐냐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40도라는 값을 끄집어냈는지 45도라는 값을 끄집어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상용 디바이스들을 일단 나래비를 세울 수 있도록 DB화를 하고 이러한 공통된 규격에 맞춰서 측정을 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현재 수치화해서 검토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화각이 사실 제대로 측정이 됐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제 뭐 AR 기기를 눈으로 놓고 보면은 혹은 카메라를 놓고 보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는 그냥 시스루로 보이는 거고요. 이 흰색 네모가 이제 가상 영상을 띄워놓은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화각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이 흰색 네모가 이제 각도 단위로 어느 정도의 범주를 차지하느냐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실제로 길이를 재 가지고 각도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뭐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휘도 프로파일 휘도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방법이랑 매칭을 시켜 보면은 네, 납득할 만한 범위 안에서 화각을 잘 모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발표 안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약을 드리면 저희는 AR, VR 기기들 특히 머리에 쓰는 형태의 기기를 특정하고 캐릭터라이징 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영상을 제공하는 제공 장치의 성능들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론을 현재 수립해서 적용하는 단계까지 해왔고 이제 다음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시다면 뭐 다른 트래킹이라든가 이러한 측정 방법에 대한 결과들도 정리해서 발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